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워렌 버핏이 투자 대상으로서 자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요동을 쳤었고요. 막 등락폭이 거의 10% 가까이 됐었고, 목요일날 10% 가까이 떨어졌던 미국 장이 금요일에는 또 10% 가까이 다시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 요동치는 시장 가운데에서 워렌 버핏은 어떤 식으로 자산을 바라봐 왔다라는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리면 향후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워렌 버핏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농장과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젖소와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워렌 버핏이 자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본 내용은 2011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서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서한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투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얼마를 투자를 해서 그 자산을 나중에 미래에 팔아가지고 얼마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하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투입 행위를 투자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보는 투자라는 건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것보다는 구매력에 좀 기준을 두고 있고요. 미래에 더 많은 구매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하에 현재의 구매력을 남한테 넘기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투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미래에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소비를 포기를 한다는 의미인 거죠. 구매력과 돈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 이제 자산 분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그래서 자산 가격이 아무리 급등락을 하더라도 미래에 이 구매력을 높여줄 수 있는 확신만 있다라고 하면 그 자산은 괜찮은 자산이라고 보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투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10% 가까이 급등락을 하고 주식 시장이나 여러 자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이 영상을 좀 급하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게 이게 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급하게 만들어 올려드리는 거고요. 차트 분석이다 이런 걸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그런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게 길게 봤을 때는 크게 몇몇 엄청 잘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워렌 버핏식 투자를 하시기를 좀 원해서 그게 훨씬 더 나은 투자 방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주식을 그냥 도박 투기와 같은 자산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를 보고 기업을 산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고, 존 리 대표님이 많이 얘기해왔죠. 주식을 많이 해야 된다,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기업을 사야 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은 그래서 크게 자산을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자산군은 일정 표시 금액으로 나오는 자산인 거죠. 그러면서 이자를 어느 정도 주는 그런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예금이라든가 MMF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자산군은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죠.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시장이 요동을 치더라도 만기에 가게 되면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러한 자산이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정부나 어떤 세력들은 인위적으로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써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커버해줄 만큼의 이자를 주는 상품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첫 번째 자산군에 속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자를 받더라도 세금을 빼고 나면 이 인플레이션을 커버를 할 수가 없는 자산군이라는 거죠. 구매력을 계속 잃게 만드는 자산군이라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금리 관련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따로 찾아보셔도 되고요. 투자를 하실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냥 화폐와
구매력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가장 큰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개념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2011년 주주서한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1965년에 달러의 가치와 2011년 당시 주주서한이 나왔던 그 당시의 달러의 가치를 보면 달러 가치가 86%나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1965년에 1달러를 주고 살 수 있었던 자산이나 뭐 제품의 가격이 지금 2011년에 가서는 한 7달러에 가까운 돈을 줘야 살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1달러를 실제로 이 첫 번째 자산군에 투자를 해놓고 계속 돌려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에 이 7달러만큼의 이익과 원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워렌 버핏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떼고 나면 그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수익이 나는 시기가, 고수익의 이자를 주는 시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금을 떼고 나면 역부족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이런 자산군에 웬만하면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자산군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좀 버블이 꼈다라고 생각했을 때나, 아니면 뭐 정부 규제 당국에 의해서 뭐 어느 정도 일정 재무 비율이나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좀 가져가야 되는 일정 포션 때문에 단기 미국 국채 같은 거를 투자를 하기는 하고요. 즉 투자를 할 때 좀 버블이 꼈다거나 쉬어가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런 자산군에 잠깐 넣어놓고 다음 자산군을 찾는 대안으로만 쓰지, 실질적인 투자 자산으로는 거의 여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할 때만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런 자산군에는. 두 번째 자산군은 아무런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 자산을 얘기합니다. 뭐 첫 번째는 이자라도 나오는데 두 번째 자산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게 이제 17세기에 튤립이 있고, 요즘에 있어서는 금이 가장 이 자산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런 산출물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래에 다른 사람들이 이 자산을 더 비싼 가격에 사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는 투자 자산을 얘기를 합니다. 17세기 튤립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더 좋은 게, 거의 광기에 가까운 투기의 역사의 시초가 된 사건이고요. 네덜란드 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튤립의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뛰었던 적이 있었고, 그게 이제 거품이 확 꺼지면서 사람들이 망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이제 버블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인 거죠. 유동성이 엄청 풀리다 보니까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유동성을 더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좀 과거에 있었던 광기에 가까운 투자들, 버블이 꼈을 때 있었던 투자들, 뭐 닷컴 버블이라든가 튤립이라든가 이런 시기 때에 어떻게 흘러왔는가라는 걸 보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라는 게 제 또 하나의 계속 이야기 드렸던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요런 튤립 광기 17세기 있었던 사건 같은 건 한번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 이런 두 번째 자산군에 투자를 많이 하고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산출물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인 거의 수요가 없는 겁니다. 뭐 튤립이든 금이든 약간의 수요가 있겠지만 이 정도 가격대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주서한에 나온 얘기고요. 2011년에 세계적으로 금 보유고가 거의 17만 톤에 달하고, 이걸 가격으로 그때 당시 환산을 하면 10조 달러에 가까운 가격이라고 합니다. 뭐 생산량은 그 이후에도 계속 어느 정도씩 늘어오고 있기는 한데, 2011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10조 달러에 가까운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은 그 당시 때 이제 미국에 있는 전체 농장을 다 사고, 그리고 그 당시 때 매년 한 400억 달러씩 벌어들이던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엑슨모빌을 전체를 다 사고, 그러고도 1조가 남는 돈이라고 합니다. 1조 달러가 남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금을 10조 달러를 주고 사시겠습니까? 이 미국의 전체 농장과 엑슨모빌과 1조 달러의 추가 현금을 투자를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워렌 버핏이 던지는 질문이 이것인 거죠. 아무 산출물도 없는 금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먹거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농장과
100년 동안 수조 달러의 배당을 해온 안정적인 엑소모빌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100년이 지나면은 금은 그대로 있겠지만 이 농장과 좋은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이 후자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뭐 주인이 하인 3명한테 뭐 1달란트씩 주고 갔는데 한 하인은 그대로 가져왔고 한 하인은 그거를 불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을 만들어서 가져왔을 때 어느 사람이 칭찬을 받았는가라는 거는 그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만들어 온 하인이 훨씬 더 칭찬을 많이 받은 거죠. 이 앞에 두 유형은 보통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다른 자산 가격이 폭락을 했을 때 시장에 공포감이 조성이 됐을 때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 투자 자산군입니다. 뭐 현금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가장 선호되는 투자 자산들인 거죠. 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년을 바라보고 봤을 때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은데 이런 시기가 상대적으로 그 시기에 저평가되기 때문에 그때 담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자산군은 두 번째 자산군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농장이라든가 뭐 엑소모빌이라든가 이런 식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생산 자산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농장 같은 뭐 것도 있을 수 있고 좋은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즉 인플레이션 기간에도 특별한 추가 투자 없이 구매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해지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산군이기도 하고 첫 번째 자산군에 대한 단점을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산군이 산출물이 없다라는 단점을 이 세 번째 자산군은 산출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인플레와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투자 자산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사람들은 미래에 어찌되었건 더 많은 소비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제품이 생산이 되고 더 많은 제품이 운송이 되고 더 넓은 집에서 살기를 원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구매력을 커버를 할 수 있는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자산군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흐름에 이런 자산군들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워렌 버핏은 이러한 자산군을 이제 우유를 만들어내는 젖소에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유가 생산이 되면 우유를 팔아가지고 나오는 돈으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이러한 계속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젖소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세 번째 자산군이 앞에 두 자산군에 대비해서는 압도적인 수익을 낼 거라고 워렌 버핏은 믿고 있는 거고 그러한 기업들이 워렌 버핏이 사들인 뭐 코카콜라라든가 시즈캔디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시장이 흔들리면서 폭락을 하고 이런 시기가 저평가된 좋은 기업을 사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 거고 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고 이런 기업들을 잘 선별해 내시기를 바라고 시장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젖소 같은 기업들을 좀 사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우선 드렸고요. 주식시장 흐름에 너무 가까이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투자는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투자 마인드로서도 그렇게 좋은 마인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워렌 버핏식의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된 맥스TV의 맥스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